초가의 마당, 장독대 옆에 큰 장작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 앞에 돌쇠가 서 있지요. 팔뚝은 통나무만 하고 허리는 기둥 같고 웃을 때는 입을 크게 벌려 해해합니다. 말은 더듬고 눈치는 느리고 어른들 앞에서는 늘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집안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늘 돌쇠 몫입니다. 장작, 물동이, 쌀가마니까지. 누구는 돌쇠를 바보라 부르고 누구는 짐승처럼 부립니다. 그래도 돌쇠는 불평을 모릅니다. 그날도 연하 아씨가 마당으로 뛰어나옵니다. 아직 IT가 남은 얼굴, 손에는 조그만 떡 한 조각. 연하는 몰래 돌쇠에게 떡을 내밉니다. 돌쇠야, 이거 먹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돌쇠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웃습니다. 아씨 고마워요. 연하는 그 웃음을 보며 자기도 따라 웃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장면. 하지만 아이의 눈엔 돌쇠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집안에 잔치가 열립니다. 사내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여인들은 안채에서 떡을 썰지요. 연하는 아직 키가 작아 발끝을 들고 문턱에 매달려 밖을 봅니다. 마당 한쪽 돌쇠가 장작을 패다가 손을 베입니다. 피가 살짝 배어 나오는데도 돌쇠는 소리 한 번 안 냅니다. 연하가 아야 하고 달려오자 돌쇠는 급히 손을 뒤로 숨깁니다. 안 아파요. 연하는 화가 납니다. 거짓말. 내가 약 발라줄게. 그때 장난스레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나 크면 돌쇠랑 혼인할 거야. 아이들은 깔깔 웃고 하인들도 킥킥 웃습니다. 누군가는 아씨가 하인하고 혼인하면 세상이 뒤집히겠다 합니다. 연하는 웃음 속에서 잠깐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돌쇠는 웃지 못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 말인 듯 고개만 숙입니다. 그 순간이 씨앗이 됩니다. 아이의 농담이 돌쇠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로 남습니다. 내가 아씨를 지켜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꿈이 바보 하인의 심장에 자리 잡지요. 뒤 안방마님이 안채에서 은비녀를 잃습니다. 온 집안이 뒤집힙니다. 하인들은 줄 세워지고 의심은 자연히 돌쇠에게 향합니다. 바보가 손이 빠르다 힘이 좋으니 서랍도 쉽게 열었을 것 같은 말이 오갑니다. 돌쇠는 억울해도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저 아니에요만 반복합니다. 안방마님은 화가 나 매를 들려 합니다. 그때 연하가 뛰어들어 막습니다. 어머니, 돌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안방마님은 차갑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느냐. 하인이면 더더욱. 바로 그날 밤, 연하는 몰래 마당으로 나갑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 옆에서 돌쇠가 무언가를 들고 서 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설마. 그런데 돌쇠 손에는 은비녀가 아니라 비녀를 감싸던 비단 조각과 쥐덫이 들려 있습니다. 아씨 쥐가 가져갔어요. 장독대 밑 구멍으로. 돌쇠는 서툰 말로 설명합니다. 흔적을 따라가 구멍을 찾았고 그 안에서 비녀를 꺼냈다고요. 바보라더니 밤새 혼자 추적해 비녀를 찾아낸 겁니다. 연하는 그때 깨닫습니다. 이 사람 바보인 척하는 걸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곧아서 바보처럼 보이는 걸까? 다시 잔칫날. 집안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하의 혼담이 오릅니다. 상대는 윤겸. 겉모습은 단정하고 말투는 공손합니다. 안방마님은 기뻐하고 대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저 혼인 못합니다. 안방마님은 웃으며 넘기려 합니다. 아가씨가 부끄러워서 그러지. 연하는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또렷하게. 저 돌쇠와 혼인하겠습니다. 잔치상 위의 숟가락 소리가 뚝 멈춥니다.
바깥에서 웃던 사람들도 숨을 삼킵니다. 윤겸의 미소가 살짝 굳습니다. 안방마님은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미쳤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어릴 적 농담이 어느새 진담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그 진담은 가문의 체면을 정면으로 치는 말이 됩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안채에 갇힙니다. 바깥 출입이 막히고 하인들도 연하를 피합니다. 돌쇠는 마당에서만 서성입니다. 안방마님은 윤겸과 혼인을 서둘러 잡습니다. 연하는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먹어라. 먹지 않으면 매를 맞는다. 연하는 고개를 흔듭니다. 돌쇠를 내치면 저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안방마님은 결국 매를 듭니다. 그러나 연하는 울면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아씨의 고집은 철같고 눈물은 샘같지요.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담장 밖에서 손을 떱니다. 내 때문에 아씨가.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슬쩍 고개를 듭니다. 바보 하인은 단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이제는 도망칠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돌쇠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 아씨를 지키려면. 돌쇠는 대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이 어눌한 하인이 양반 앞에 제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집에선 큰일입니다. 대감마님, 저 아씨 때리지 마세요. 대감은 처음엔 코웃음 칩니다. 내가 뭘 안다고. 돌쇠는 손을 바닥에 붙입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멀리 가겠습니다. 아씨 마음 풀리게. 대감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돌쇠는 연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려 합니다. 그때 방 안에서 연하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며칠 굶은 기침. 대감은 문득 아버지로서 가슴이 덜컥합니다. 하지만 안방마님은 냉정합니다. 가문 체면이 먼저입니다. 돌쇠는 그 말에 더 깊이 숙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글 배우게 해주시면. 대감은 비웃듯 말합니다. 바보가 글은 무슨. 돌쇠가 그제서야 아주 작게 대답합니다. 바보라도 배울 수 있어요. 아씨를 지키려면. 윤겸은 겉으로만 공손합니다. 연하를 찾아와 말하지요. 아씨, 저는 아씨를 귀히 모실 것입니다. 하인과 혼인은 수치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돌립니다. 윤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돌쇠를 내치면 아씨도 편해집니다. 안 그러면 돌쇠는 평생 얻어맞고 살 겁니다. 그 말이 협박인 줄 연하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윤겸은 연하가 아니라 가문을 얻고 싶은 겁니다. 연하가 말합니다. 돌쇠는 맞아도 제 편입니다. 당신은 웃어도 제 적입니다. 윤겸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돌쇠가 이유 없이 더 자주 매를 맞습니다. 마당에서 넘어져도 물동이가 조금 흔들려도 죄는 돌쇠 목. 바보처럼 참고만 있던 돌쇠가 그날 밤 마당에 앉아 손바닥에 글자를 따랐습니다. 흙바닥에 연자를 그리다가 이내 지워지고 또 쓰고. 연하는 창호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연하는 다시 밥을 거부합니다. 안방마님이 매를 들면 연하는 스스로 팔을 내밉니다. 때리세요. 대신 돌쇠를 놓아주세요. 안방마님은 순간 멈칫합니다. 딸이 진짜로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더 큽니다. 연하는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죽겠다 한 건 어머니를 이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고 물처럼 슬픕니다. 안방마님은 더 화가 납니다. 감히 하인을 사랑해? 연하는 고개를 들고 대답합니다. 바보라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바보 같은 세상에서 그 사람만 진짜라서 사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세 번째 반전이 들어옵니다. 연하가 고집부리는 철없는 아씨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누구보다 깊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결국 대감이 결단을 내립니다. 연하가 정말로 쓰러져 버린 날, 대감은 안방마님과 크게 다툽니다. 사람이 죽으면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조건을 답니다. 혼인은 허락하되 첩도 아니고 적실도 아니다. 박채 작은 집을 내어주마. 가문과는 선을 그어라. 연하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혼인날 큰 잔치도 없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없습니다. 다만 작은 상 위에 술 한 잔, 떡 한 접시. 돌쇠는 홀레보기 어색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연하는 웃으며 돌쇠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내 옆에 서기만 해. 그때 안방마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후회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연하는 문턱에서 돌아서며 짧게 답합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킬 집이 생겼으니까요. 통쾌함은 크지 않지만 조용히 시원합니다. 딸이 처음으로 자기 삶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작은 초가 바람이 새는지 그래도 연하는 따뜻합니다. 돌쇠는 불을 지피고 물을 데우고 손끝이 다치면서도 연하를 편히합니다. 연하가 말합니다. 돌쇠야, 너는 바보 아니야. 돌쇠가 웃습니다. 아씨, 난 바보 맞아요. 연하가 고개를 흔듭니다. 바보라면 이렇게 못해. 돌쇠는 한참 있다가 아주 작게 말합니다. 그럼 배우면 똑똑해져요? 연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글도 배우고 세상도 배우고. 돌쇠가 그제서야 불빛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 아씨 지킬게요. 누가 와도. 이때 네 번째 반전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바보 하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이야기, 이제부터 본격이지요. 연하는 새벽마다 돌쇠를 앉혀놓고 글자를 가르칩니다. 까집, 이게 우리 집이야. 돌쇠는 붓을 잡는 손이 투박합니다. 먹을 묻히면 번지고 글씨는 삐뚤빼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인이 글을 배워? 세상이 뒤집혔네. 돌쇠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연하가 아침 죽을 떠먹여주면 돌쇠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쇠가 연자를 제대로 씁니다. 한 획 한 획은 서툴러도 모양은 분명합니다. 연하의 눈이 붉어집니다. 돌쇠야, 너 진짜 해냈다. 돌쇠가 웃습니다. 아씨 이름 내가 지켰어요. 여기서 감동이 한번 크게 들어옵니다. 바보 하인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배워 사람답게 서는 과정이라 더 울림이 큽니다. 돌쇠는 더 강해지려 합니다. 그러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납니다. 눈은 매섭고 걸음은 가볍습니다. 이름은 백운. 돌쇠는 나무짐을 지고 가다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질 뻔합니다. 그런데 백운이 손목을 잡아 번쩍 세워줍니다. 돌쇠의 힘이 장사라 자부했는데 늙은 손이 더 단단합니다. 돌쇠가 묻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백운이 말합니다. 힘만 센 자는 장사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무인이다. 돌쇠는 그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탁합니다. 저 배울래요. 사람 지켜야 해요. 백운은 돌쇠의 눈을 봅니다. 어눌하지만 거짓이 없는 눈. 백운은 미소도 없이 말합니다. 내 제자는 고생이 많다. 그래도 하겠느냐? 돌쇠는 단호합니다. 네. 이 장면은 바보라는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반전은 아직 숨겨두고 준비를 쌓아갑니다. 한편 윤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연하가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자
윤겸은 소리 없이 손을 씁니다. 마을의 장정들을 부추겨 연안의 초가 주변에 소문을 냅니다. 저 집은 가문을 욕되게 한 집 하인이 글 배운다더라. 장에 나가면 값을 더 받거나 물건을 안 팔기도 합니다. 연하는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돌쇠는 그걸 보며 이를 꽉 깨뭅니다. 어느 날 창고에 쌀이 뚝 끊깁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간 겁니다. 연하는 대감되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길이니까. 돌쇠는 밤에 혼자 장터를 지키다가 검은 그림자를 봅니다. 쌀자루를 지고 달아나는 자. 돌쇠가 잡으려 뛰어가려는 순간 머릿속이 번개처럼 칩니다. 이건 미끼다. 내가 나가면 집이 비어진다. 돌쇠는 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를 밟습니다. 바보라면 못할 판단이지요. 여기서 6번째 반전. 돌쇠는 이미 바보 같은 척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돌쇠는 도둑을 잡아 사또에게 끌고 갑니다. 도둑의 얼굴을 보니 윤겸의 하인입니다. 윤겸은 태연히 웃습니다. 어쩌다 우리 하인이 그랬는지 제가 벌하겠습니다. 돌쇠가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사또님 앞에서 벌하세요.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하인이 그를 아나? 돌쇠는 품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도둑이 흘린 쪽지. 연화의 집을 더 굶겨라. 서명은 윤겸의 인장. 사또 앞에서 윤겸의 얼굴이 굳습니다. 사또가 말합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협박이요. 집안을 망치려 한 죄다. 윤겸은 당황해 변명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그날 윤겸은 망신을 당합니다. 사이다가 확 들어오는 대목이지요. 다만 큰 고함 없이 증거로 조용히 눌러버리는 통쾌함입니다. 배구는 돌쇠에게 칼을 쥐게 합니다. 칼은 미움을 위해 드는 게 아니다. 지키기 위해 드는 것이다. 돌쇠는 매일 새벽산을 뛰고 나무를 베고 호흡을 다스립니다. 연하는 멀리서 남편을 봅니다. 돌쇠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말합니다. 아씨 나 무서워요. 나 바보라 실수할까봐. 연하는 손수건으로 돌쇠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늘 돌아왔잖아. 돌쇠의 눈이 젖습니다. 나 아씨랑 오래 살고 싶어요. 이 장면은 전쟁 전의 고요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 가장 따뜻한 불빛. 어느 날 장터에 방이 붙습니다. 병난. 나라가 어지럽고 군졸이 모자라 백성들에게 징집이 내려옵니다. 대감댁도 술렁입니다. 가문을 지킬 장정이 필요합니다. 윤겸은 겉으로는 충성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피할 길을 찾습니다. 연하는 작은 초가에 앉아 손을 떱니다. 돌쇠야 전쟁이라니. 돌쇠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씨, 내가 지킬게. 연하는 울먹이며 고개를 흔듭니다. 그 말이 무서워. 돌쇠는 답합니다. 그럼 무서워도 배운 걸 써야 해. 여기서 7번째 반전. 전쟁이 터지자 양반 윤겸이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반면 바보 하인이 가문을 지킬 준비를 합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반전이지요. 전쟁통엔 나쁜 놈들이 더 날뛰지요. 밤마다 떠돌이 무리가 마을을 훑습니다. 곡식과 재물을 빼앗고 여인들을 겁줍니다. 대감댁은 큰 집이라 더 위험합니다. 안방마님은 연하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 지금 그 초가에서.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 밖에 못 냅니다. 대감은 결국 연하를 부릅니다. 연하야, 너희도 큰 집으로 와라. 연하는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가문과 선을 그었지요. 대신 우리가 지킬 길을 찾겠습니다. 돌쇠는 백운에게 받은 짧은 검을 숨겨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문 걸고 물 길어놓고 아이들은 안채로. 사람들이 놀랍니다. 바보 하인이 앞장섭니다. 돌쇠는 더 이상 웃으며 해해하는 하인이 아닙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해도 눈빛이 단단합니다. 윤겸은 전쟁통에 더러운 짓을 합니다. 도망치려다 길이 막히자 떠돌이 무리와 손을 잡습니다. 대감댁 곳간 위치를 알려주면 나를 살려달라. 그 소식이 뜻밖의 곳에서 새어나옵니다. 윤겸의 하인이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연화에게 달려온 겁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윤겸 도련님이. 연화는 몸이 굳습니다. 그때 돌쇠가 말합니다. 아씨 울지 마요. 지금은 막아야 해요. 그리고 돌쇠는 단숨에 대감댁으로 달립니다. 여기서 8번째 반전. 돌쇠는 대감댁에서 매맞던 하인이었는데 이제는 대감댁을 살리러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안방마님은 돌쇠를 보자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왜? 돌쇠는 짧게 말합니다. 아씨가 여기 사람들도 살려야 한다 했어요. 밤, 떠돌이 무리가 대감댁 담을 넘습니다. 칼과 몽둥이가 번뜩입니다. 마당에 불이 붙고 비명소리가 납니다. 그 순간 돌쇠가 앞으로 나섭니다. 백운에게 배운 호응. 한 발, 두 발. 돌쇠의 칼이 움직입니다. 빠르고 짧고 정확합니다. 잔혹하게 베어 넘기는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돌쇠가 더 이상 얻어맞는 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떠돌이들의 우두머리가 비웃습니다. 하인 주제에? 돌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 더 막아섭니다. 연하는 안채에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삼킵니다. 돌쇠야 다치지 마. 돌쇠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아씨, 눈 감지 마요. 우리가 살아야 해요. 이 장면은 통쾌함과 감동이 같이 옵니다. 시청자가 와하고 숨을 들이키는 대목이지요. 전쟁의 밤이 지나고 대감댁은 무사합니다. 곳간도 지켰고 사람도 지켰습니다. 안방마님은 마당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돌쇠를 봅니다. 돌쇠는 팔에 상처가 있지만 얼굴은 차분합니다. 연하가 뛰어와 돌쇠를 붙잡습니다. 안방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돌쇠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 그냥 지켰어요. 안방마님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바보라 업신여긴 하인이 가문을 지킨 겁니다. 안방마님은 연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연하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서 사이다는 큰 고함이 아니라 사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으로 옵니다. 가장 통쾌한 건 진짜가 이기는 것이니까요. 전쟁통에 잡힌 자들 중 윤겸의 흔적이 나옵니다. 대감댁 곳간 위치, 담장 약한 곳, 경비 서는 시간까지 누가 봐도 집안 사람만 알 정보입니다. 대감은 분노합니다. 이건 집안 사람 짓이다. 윤겸은 처음엔 오리발을 내밉니다. 제가 어찌. 그때 돌쇠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윤겸의 인장, 그리고 떠돌이와 나눈 약조. 대감은 그 자리에서 윤겸의 뺨을 칩니다. 윤겸은 소리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연하를 하인에게 뺏겼으니까. 안방마님이 차갑게 말합니다. 연하는 물건이 아니다. 여기서 9번째 반전. 가문 체면을 지키겠다던 안방마님이 이제는 딸을 사람으로 보호합니다. 완전히 뒤집힌 것이지요. 사또가 윤겸을 부르려 하자 윤겸은 도망치려 합니다. 그 순간 돌쇠가 막아섭니다. 윤겸이 비웃습니다. 너 같은 하인이 감히. 돌쇠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 하인 맞아요. 근데 아씨 남편이에요. 윤겸이 칼을 뽑으려 하자 돌쇠는 칼을 뽑지 않습니다. 대신 윤겸의 팔을 꺾고 칼을 빼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사또가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윤겸은 그 자리에서 끌려갑니다. 사이다가 아주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악인은 스스로 무너지고 선한 자는 과하지 않게
끝을 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결말이지요. 모든 일이 끝난 뒤 백운이 연하를 찾아옵니다. 아씨, 남편이 왜 바보인 줄 아시오? 연하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몰라서요. 백운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돌쇠는 예전부터 똑똑했소. 다만 살기 위해 바보가 된 것이요. 연하가 놀랍니다. 백운은 말합니다. 힘이 세면 이용당하고 미움받기 쉽지요. 돌쇠는 맞아도 참고 모른 척하고 바보인 척하며 그 집에서 살아남았소. 10번째 반전. 돌쇠는 원래 바보가 아니라 상처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바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돌쇠는 여전히 어눌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연하를 불러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박채가 아니다. 집안 식구다. 안방마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연하에게 비녀 하나를 내밉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비녀와 닮았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다. 연하는 울컥합니다. 돌쇠는 어색하게 절을 하며 말합니다. 마님, 저 더 배울게요. 더 지킬게요. 안방마님은 처음으로 돌쇠를 사람 눈으로 봅니다. 그래, 너는 바보가 아니다. 이 장면은 울면서도 시원합니다. 몇 해 뒤 전쟁이 잠잠해지고 봄이 옵니다. 마당에는 아이 웃음소리가 납니다. 연하와 돌쇠의 아이가 장독대 옆을 뛰어다닙니다. 돌쇠는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칩니다. 이게 가야. 집. 연하는 부엌에서 나와 두 사람을 봅니다. 예전처럼 눈물이 나려다가 웃음이 납니다. 돌쇠가 연하에게 묻습니다. 아씨 아니 마누라. 나 잘했어요? 연하가 말합니다. 응. 너는 나를 살렸고 나도 너를 살렸어. 카메라는 천천히 마당을 비춥니다. 장독대, 햇빛, 그리고 바람. 끝에 남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면 가장 귀한 걸 잃는다.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용기는 가문도 바꾼다.